술에 취해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난처해지기 마련이고, 가족이나 직장에 사실이 알려지면 일단 고소당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가능하다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만 있다면 벌금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라도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다만 성범죄 기소유예는 대단히 드물게 나오는 처분으로서 피의자가 단순히 반성한다고 해서 혹은 초범이라고 해서 보장되는 결과는 결코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만약 경찰 조사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로서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이어야 되는데요. 가령 미성년자 강간이거나 특수강간, 강간치상과 같이 죄질이 나쁜 성범죄 사건에서는 애초부터 기소유예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 합의가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진행되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한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잘해야 하며,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진술이나 표현 하나까지 신경 써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니 가서 얘기만 잘하면 경찰 수사관이 상황을 공감해 주리라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실제 경찰 조사에 성범죄 피고소인 신분으로 가보면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관이 본인 말을 제대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인상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는 첫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가 1회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될지에 관한 수사 결론이 사실상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한다면 경찰 조사에 가기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때 동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변호인 조력도 가능하며, 조사 때 나온 질문과 진술 내용에 기반해 피의자 입장을 방어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변호인 선임까지는 실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상담 정도는 받아보신 후 경찰 조사에 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조금 더 불리해질까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이미 경찰 조사를 혼자 받은 상황이라 해도 그 시점에라도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다면 차선의 효과 정도는 있게 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된 조서 내용을 바꾸거나 번복할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추가 조사가 잡힌다면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할 수 있겠으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한번 작성된 조서는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이나 자료 정리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첫 조사 때 진술한 조서도 변호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하면 그 내용 확인은 가능하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이후에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까지는 제출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해서 검찰청에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유리할까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야 사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는커녕 약식기소 벌금형도 나오기 어렵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그냥 전과가 있다면 불리할까요? 동종 전과가 아닌 그냥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인데요. 다만 다른 전과라도 범죄 처벌 이력이 많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대로 처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볼 때 전과가 많은 피의자에 대한 인식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검사도 사람인 이상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미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경미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확률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 전부와 원만히 합의를 신속히 성사하기도 어렵기 마련인데요.
경미한 사건 이후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겠지요? 정리하자면 기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로서 경찰 조사부터 혐의 대응을 잘 하면서 피해자 합의도 검찰청 처분 시점 이전에 빠르게 진행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해도 개별 사건에서 죄질의 정도나 어떻게 대응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임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할 자신이 없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무법인 은우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지 객관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